네, 오늘장 랭킹 5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슈 5가지를 저희가 뽑았을까요? 기대해 주시고요. 전략을 이분과 함께 오늘 짜보시죠. MTNW 김도영 어드바이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5가지 이슈 궁금하실 테니 바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오랜만에 나른 반도체주 이야기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반도체주가 오르니까 지수가 강하고 활기가 도니까 일단 좋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정책 지원에 대한 기대감일까요? 뭐 실적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저가 매수세가 몰리는 걸까요? 상승 성격 먼저 질문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 판단으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우선 저평가 매력도가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다 아하.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네. SK 하이닉스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재 PBR 기준으로 보면 0.89배 정도 수준이고요. 올해 말까지 해서에 대한 예상 추정치로 계산을 해보면 원래 한 1.1배, 1.05배에서 1.1배 정도 수준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상당히 저평가 매력도를 보여주는 그런 구간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평가 구간이면 맞다라는 말씀이신데 네. 만약에 그러면 신규 접근도 오늘 오후장 가능한 자리로 위원님은 보시는 걸까요? 사실 초대형주는 조금 많이 무겁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흐름에 대한 것은 지금 추천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저는 이제 소부장주 관련된 부분으로 괜찮다. 접근을 해야 그러면 되는 상황이다. 소부장주는 사실은 대형주가 많이 내렸고 네. 그래도 선전을 하면서 많이 올라온 종목들이 많아서 세부적으로 좀 키워드를 주시면 더 시청자분들이 또 편하실 것 같아요. 어느 쪽을 가장 긍정적으로 보실까요? 반도체 쇼티지에서 국내 생산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전공정, 후공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전공정은 거의 다 잘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일본에 맡겨야 되는 후공정이라든지 해외에 맡겨야 되는 후공정을 국내 소부장 업체들이 맡아서 커버까지가 가능하다라는 점까지 감안하면 훨씬 더 쇼티지가 빨리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후공정 업체 안에서 이제 조금 탁탁 튀는 종목들을 조금 찾아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해지 한마디로 기업들이 인플레이션 해지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소부장 업체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적 시즌이 임박해 왔으니까 전후로 어떤 대응을 할지 질문을 드려보면은요. 일단 호실적이 예상되는 쪽에 그런데 후공정 업체인 쪽에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보면 괜찮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후공정 그리고 좋은 실적 이렇게 키워드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저희가 아무래도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길어지는 관계로 대형주는 무겁다. 중소형주 쪽에서 포인트를 잡아보자. 이렇게만 정리를 해드리고요. 두 번째 이슈 조금 더 길게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2차 전지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똑같은 키워드 내에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질문부터 드려볼게요. 네. 반도체 이야기가 끝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반도체와 2차 전지 둘 다 실적 기대감을 안고 조금 움직이는 것 같은데 왜 2차 전지 쪽에는 조금 더 강한 연속성이 나오고 있는 건지 오늘장까지 이런 빨간불이 확인되는지 이게 가장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위원님은 보세요? 우선은 이제 천슬라의 귀환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테슬라가 1000불을 넘는 그런 기염을 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중요한 점은 반도체 쇼티지가 2차 전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에서 완성차 업체랑 전기차 업체랑 좀 나눠지고 있는 그런 현상이에요. 그래서 포드랑 테슬라에 대한 주가에 대한 흐름이 정확히 반대적인 성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전기차에는 반도체가 안 들어가요? 아니죠. 들어가는데 네. 한마디로 EV 차량 쪽에 반도체가 몰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네. 그래서 기존에 판매가 되고 있는 일반 디젤 개솔린 내연기관 자동차와 EV 차량이 있는데 지금 유가에 대한 고유가도 있고 그래서 전기차에 대한 판매가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죠. 그렇게 본다라고 했을 때 지금 2차 전지 쪽은 성장성이 담보가 어느 정도 되어 있고 반도체 쇼티지를 받고 있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내연기관보다는 좀 덜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악재에도 잘 버텨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인지 사실은 몇 주 전부터 기관의 리포트가 그러니까 증권사 쪽에서 쏟아지는 리포트를 보면은 대부분 2차 전지 소재 쪽이더라고요. 네. 그럼 결국은 반도체 쪽으로 큰 손에 수급이 가는 게 아니라 2차 전지로 몰리고 있다. 이쪽으로 계속 방향을 향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지금 저희가 판단하고 개인분들도 좀 따라가시는 게 좋을까요? 저는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 완성차,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2차 전지 이 네 개에 대한 섹터가 올라가야지만 국내 시장에 대한 상방향이 열리는 그런 시장이 나타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2차 전지 한쪽 방향이다, 반도체 한쪽 방향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전반적인 산업이 지금 현재 우리에 대한 주요 포인트를 보여주는 섹터들이 저평가 매력도를 보여주고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뭐 수급, 뭐 리보트가 나오니까 접근하는 거는 별로 너무 크게 과하게 생각하는 거다라는 말씀이신데 네. 그럼 2차 전지를 바라볼 때 저희가 어떤 악재들을 지금은 좀 고려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밸류가 높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전에 한 2, 3년 전부터 2차 전지 섹터들이 올라오면서 고밸류를 다 나타내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죠. 그런 섹터들이기도 하고. 근데 이게 숨어 있는 2차 전지 주요 종목들이 남아 있습니다. 몇몇 종목은 제가 노란톡을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그런 종목들에 대한 포커스를 갖게 된다라고 한다면 저평가 매력도 그리고 실적 개선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저도 지금 코스닥 시총 상위주에서 움직이는 2차 전지주를 쭉 보다 보니까 괜찮다, 실적이 좋다라는 호실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쪽도 있고 상반기는 실적이 조금 암울할 것이다, 하반기를 보자, 뭐 대표적으로 천보 같은 종목은 이런 움직임을 보이면서 오늘 약하거든요. 네. 50대 50,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네. 실적 1분기 좋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잘 가는 대장주를 볼 것이냐, 아니면 이름이 많이 거론된 대장주라고 할 수 있지만 상반기는 아직, 아니면 그러니까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쪽을 지금 좀 하락한 쪽을 접근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짧게 보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2차 전지라고 하는 섹터는 한마디로 2025년에 대한 실적, 2030년에 대한 실적을 지금 갖고 와서 가격을 형성을 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올해 말에 대한 실적을 갖고 와서 계산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괴리감이 상당히 크게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밸류에이션적인 매력도보다 성장성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중점을 둬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025년이요? 네. 그러면 지금 전반적으로 2차 전지 소재 같은 경우는 위원님 미래 가치를 지금도 많이 끌어쓴 자리긴 한데요. 몇 네. 년도까지 지금은 실적에 반영이 돼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나요? 저는 25년 거를 지금 끌어다 쓰고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고요. 네. 2030년이 이제 정확하게 더욱더 완전히 EV 차량에 대한 점유율이 시장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죠. 그래서 아직 많이 갭이 남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좀 멀리 바라보자. 네. 단기간으로 짧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긴 시간을 가지고 2차 전지주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팁까지 주셨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이슈 봤고요. 세 번째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디까지 달릴까 궁금합니다. 곡물, 사료 저희가 연속해서 저희가 키워드로 꼽고 있는데요. 위원님, 저는 사실은 뉴스에 팔아라 라는 게 주식시장의 격언 중에 하나인데 곡물 가격 상승세 2분기까지 이어질 거다 이 이슈에도 계속 갑니다. 네. 이거는 언제 팔아야 되는 시점이 오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곡물, 네. 그 비료, 사료, 그리고 육계, 돼지 가격까지 계속 테마를 형성하면서 사실 계속 돌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뭐 아시아 종묘가 오전에 아시아 종묘, 조비 등이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줬던 상황이고 한일 사료, 뭐 현대 사료, 뭐 할 것 없이 다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시점이죠. 하지만 지금 굉장히 과하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데 네. 그 회사들에 대한 실적 개선이 나타나느냐 나타나지 않느냐에 대한 포커스를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비료든 사료든 뭐 대두든 상관없는데 저는 이 시점에서에 대한 고점 공략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실적적인 개선이 나타나고 있는 트랙터 쪽은 그래도 아직 먹을 떡이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곡물, 사료, 단순하게 옥수수 가격, 뭐 대두 가격 상승, 뭐 이렇게 가격 상승에 연동하는 쪽은 투자의 영역이 아니라 지금은 트레이딩의 영역? 네. 그러면 농기계는 아직까지 위원님 시선에는 투자의 영역이라고 보십니까? 농기계 영역은 지금 이제 자율주행 트랙터에 대한 얘기들도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네. 그런 시점이고요. 이제 턴어라운드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은 홀딩에 대한 그런 갭이 그 캐파가 남아 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올라갈 룸이 남아있는 쪽이라고 보셨군요. 자, 그러면은 곡물, 사료 전반적으로 아까 뭐 닭고기 쪽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순환매가 빠르게 돌고 있거든요. 네. 어제만 하더라도 뭐 할인이 쭉 올라왔다가 오늘 하락으로 전환이 된 걸 보면 이 속도가 너무 빨라서요. 네. 이전에 수산으로 가는 뭐 이 카테고리 이렇게 순환매를 언급을 해주신 것 같아서 네. 혹시 한 번 더 다음 타자로 움직일 가격 연동된 원자재 관련된 팁이 있으신지 궁금하네요. 저는 지금은 대두 쪽을 좀 보고 있고요. 전일 이제 닭고기 가격이 올랐던 것에서 오늘 밀리고 있는 것은 과징금이 전체 단합 과징금이 한 1,700억 정도 규모가 과징금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닭고기 회사들에 대해서 재무적인 불안감이 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후에 나와야 되는 거는 이제 식용유 가격에 대한 인상이죠. 대두 가격 인상이 식용유 가격 인상으로 전환이 될 것인데 그게 어느 포인트로 갈 것이냐라고 한다면 국내에서 식용유 점유율이 가장 높은 회사를 찾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약간 힌트를 주셨으니까 어떻게 보면 딱 다음 이슈와 맞물리는 키워드를 주신 것 같네요. 네 번째 이슈에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식용유 쪽도 그렇고요. 음식료, 주류, 포괄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곡물 가격이 올랐다. 그런데 우리도 가격 전가를 쉽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버텨낼 수 있다라는 이슈 하나, 그리고 리오프닝 수혜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엉덩이가 무거운 쪽이었잖아요, 사실은. 네. 경기 방어주이기도 하고. 네. 그런데 최근에 움직임이 가팔랐어서 여기에 대한 움직임은 단기로 끝날지 아니면 조금 더 봐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뭐 주류라든지 이제 음식료 같은 경우는 가격을 한번 올리면 잘 내리질 않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에서 판가의 인상, 그러니까 소비자한테 전가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이 지금 초반에 대한 실적 개선을 나타낼 수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지금 특히 주류에 대한 것들이 이제 일본향 매출에 대한 증가까지 나타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주류업체에서는 조금 긍정적인 시각을 좀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선호도도 위원님 들어가 있으신 걸까요? 아니요, 개인적인 선호도는 안 들어가 있고요. 이제 밀키트 관련된 종목들이 의외로 흐름이 굉장히 탄탄하게 나타나고 있는 네. 시점입니다. 밀키트 세대 MZ 세대가 이제 밀키트 세대잖아요. 예, 저요. 네. 네네. 그래서 이게 하나에 대한 이제 시대 흐름, 그러니까 문화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밀키트가 신세대 문화로 자리매김한 것이 이제 리오프닝 진행되고 완전 오픈이 된다라고 해도 하나의 문화로서 지속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 개선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밀키트가 트렌드인 건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많이 이용을 하니까요. 네. 근데 종목으로 보면은 그러면은 뭐 밀키트랑 밀접하게 연관된 종목이 있나요? 아니면 뭐 세부적으로 어떤 키워드를 봐야 되는 걸까요? CJ 그룹 중에 하나 있고요. 네. 그룹 주 안에서? 조그만 걸로 네. 봐야 되는데 지금 사실 처음에 말씀드렸던 반도체랑 2차 전지 말씀드렸던 지수가 올라가기 위해선 반도체, 2차 전지, 완성차, 자동차 얘네들이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사실 이쪽 음식료, 주류 이쪽에 대한 전체 비중은 좀 작게 갖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경기 방어주 성격의 종목들은 비중을 좀 줄이고 경기 민감주 쪽을 비중을 늘리시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럼 마지막 이슈에서 경기 민감주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가고 있고 버티고 있는 기대감이 높은 조선주 그리고 연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철강주에 대한 이야기 담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먼저 조선주 이야기로 포커스를 맞춰볼 텐데요. 경기 민감주가 연속적으로 잘 가는 그리고 대형주인데 움직이는 쪽을 꼽으라면 조선입니다. 네. 조선이 왜 이렇게 잘 가는지 리스크가 후판 가격인데 지금 여기는 반영을 안 하고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반영을 해야죠. 그죠? 네, 반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동안에 대한 실적적인 것들이 상당히 안 나타났던 상황에서 조선주, 조선 엔진 이런 것들은 한 3년 정도 있다가 실적을 잡아요. 네. 근데 이제 그 과거에 3년 전 코로나 시대 이전부터 잡았던 실적이 이제 계산이 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고 추가적으로 조선 빅3사 같은 경우는 한 23조 규모에 대해서 이제 카타르발 LNG선 수주 기대감을 더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제 탱커선 수주가 사실 전체 실적의 대부분을 차지를 해줘야 되는데 탱커선 수주보다 LNG선 수주로 인해서 지금 전체적인 실적을 커버를 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실적적인 추가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네. 매력도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시점이죠. 근데 네. 후판 가격이 지금도 상당히 부담이라서 적자인데 만약에 이번에도 만약에 철강업계 요구에 따라서 인상을 하게 된다면 이 턴어라운드 시기가 더 늦춰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차라리 철강주를 봐야 되는 건지 이 무게감은 어떻게 다뤄야 될까요? 지금 조선 철강 업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후판 가격 인상에 대한 네. 여부죠. 그래서 철강 업체들은 한 110만 원, 그리고 이제 조선 업체들은 102만 원으로 이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그런 좀 시점입니다. 차이가 있네요. 네. 근데 이제 대우조선해양이 이전에 98만 원 정도로 올렸을 때 이제 적자폭을 크게 키우면서 좀 리스크적인 측면을 보였던 상황이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 5월 달에 대한 이제 후판 가격 인상은 어느 정도 이제 그 내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지고 있고요. 네. 중국에서에 대한 그 철강 가격 변동폭이 생각보다 작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주목을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가격에 대한 인상 여부는 나타날 것이지만 그게 이제 물량으로 해소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조선주에 대해 계속 긍정적인 시각을 좀 가져도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개 이슈 저희가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 원픽 들어볼 시간입니다. 위원님 오늘 원픽 어디서 고르셨을까요? 오늘은 반도체주에서 찾았고요. 첫 번째에서요. 네네. 그럼 반도체 중에서도 중소형 네. 어떤 종목입니까?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네. 하나 머티리얼즈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오늘 오전 대비 지금 오후에 좀 약해지긴 했는데 네. 오히려 지금 매수 타이밍 노려도 될지 포인트 좀 짚어주실까요? 우선은 실적 발표를 안 했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인플레이션 시대에서 기업들이 해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 투자가 진행된 회사죠. 천억 시설 투자를 한 이후에 이 실리콘이라든지 아니면 SIC 이제 링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캐파를 하반기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영업이익률에 대한 OP 마진을 실리콘 링에서만 한 12% 정도 생각한다면 지금 자리는 실적 발표하기 전까지 저점에 대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자리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리에 매수도 가능하고 어디까지 봐야 될지 목표 가격 좀 설정 좀 마지막으로 받아볼게요. 그래도 조금 무겁게 움직이는 네. 종목이다 보니까 목표 가격은 좀 짧게 6만 5천 원 정도 잡고요. 손절 가격은 5만 6천 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MTNW 김도영 어드바이저와 이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위원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